안녕하세요. 에듀닷컴 유학원의 사이먼입니다. 여러 영상 등을 통해서 호주 조기 유학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공립학교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제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학부모님이,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특정한 비자를 소지를 하고 그 비자에 대한 동반 자격으로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주 내의 로컬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호주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분기마다 추가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SRS라고 해가지고 Student Resource Schem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자재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모든 국제 학생들이 납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현재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500 스튜던트 비자, 서플러스 500의 스튜던트 비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SRS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반되는 모든 비용이 이미 EQI 측에 납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비를 EQI에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비용에는 이 엑스트라 비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인보이스라고 하죠. 그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셨다면은 한 번 더 학교 측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이메일을 보내서 본인의 자녀가 500 스튜던트 비자 소지자고 모든 비용을 EQI에 납부를 했다라고 의견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이 비용이 납부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느냐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였던 동반 비자 자녀들, 동반 비자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님께서 학생 비자를 소지하시고 그 학생 비자의 동반 자녀인 경우, 이 공부하는 학생의 비자의 서플러스는 500 스튜던트 비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님의 혹은 어머님의 동반 비자인 거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본인 스스로 500 비자를 받아서 오는 케이스와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학비가 차이가 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 혹은 다른 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반 학비에 비해서 약 10%에서 15% 정도 학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더 저렴하게 학교를 등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 자체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게는 사실 비용 청구가 맞습니다. EQI에서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이 동반 자녀들은 따로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 레터 안에는 추가 비용의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납부를 했던 추가 비용 포함해서 납부를 했던 국제 학생들, 500 스튜던트 비자를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비용을 청구받게 되면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청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청구하면 안 되는 학생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학생분들을 지켜보면은 청구를 반드시 안 해야 되는 학생에게 해당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반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학생에게 한 번도 청구를 하지 않은 학생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청구받지 말아야 되는 500 스튜던트 비자 학생이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당연히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했고,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는 해당 부분을 픽스를 해줘서 해당 인보이스를 취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반드시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학교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룰은 500 스튜던트 비자를 학생이 메인으로 받은 케이스는 추가 비용 납부 의무가 없다. 반대로 500 스튜던트 비자 또는 다른 동반 비자 등등을 동반의 자격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학생은 반드시 엑스트라 비용, 추가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이 항공으로 따지면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거죠. 여행이나 혹은 외부 실습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제 학생이든 500 스튜던트 비자 학생이든 동반 비자 학생이든지 간에 모두 다 비용 청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500 스튜던트 비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분들이 부당하게 돈을 더 내거나 혹은 내야 될 돈을 안 내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보다는 EQI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QI에 학비를 내게 되는 500 스튜던트 비자 학생들 혹은 동반 비자 학생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돈이 EQI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EQI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측에 여러 번 해당 관련 문의를 드렸을 때 학교 담당자들은 대부분 EQI의 룰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답을 얻고자 한다면 EQI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